자, 몇 번 보시느냐 하면 615번입니다. 615번에 fx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된다란 얘기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의 실근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fx 이꼴 제로의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1이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관계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최대값 fx의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마지막으로 fx 더하기 10은 제로의 두 실근의 합이 얼마가 된다? 6이다 라고 되어 있네. 자, 그리고 620번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620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1까지,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4ax야. 그리고 플러스 b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의 최대값이 5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가자. 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 단서 F1, 1 집어넣으면 2 나오네. 첫 번째 하나. 오케이? 1 집어넣으면 2 나오네. 첫 번째. 두 번째, 최대값이 4다. 아, 위볼이구나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X좌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값은 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마지막입니다. 얘는 어떻게 써먹느냐.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뭐를 볼 수 있는데, 방정식이네. 방정식은 누구랑 똑같죠? 교점의 x좌표. 다시 얘기하면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방정식을 만들어. 방정식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대로 볼 수도 있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fx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방정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왜 얘를 이걸로 이항해서 적어 놓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야. y는 fx, 내가 구해야 될 위로 볼록한 포물선과 얘는 뭐로 보여?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수평선으로 보이지. 얘가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녀석이 있을 텐데, 자, y는 마이너스 10이야. 일단 이렇게 해석을 못했으면 문제 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죠. 오케이? 됐어? 그럼 뭐가 생겨? 교점이 당연히 생기겠지. 왜? 여기가 4니까 밑에서 두 번 만날 거 아니야. 두 번 만나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 얼마냐? 6이다. 여기 알파랑 베타랑 서로 합이, 여기 이거랑 교점 x좌표의 합이 얼마가 된다? 6이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6이다 라는 얘기죠. 왜? 뭔데? 30분에 푼다며. 아니, 이것만 다 풀고 갈게요. 뭐? 다 풀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뭘? 그러면 5개 밖에 못 풀었어요. 내려와서 풀고 가. 선생님한테 일단 내고 가. 선생님 일단 내요. 내고 내일 와서 풀고 간다고 얘기하고 가. 오케이? 내일 오전에 와. 선생님 이거 들고 와서 풀면 안 되죠? 네, 테스트잖아요. 그거는 그냥 풀고 내고 가. 일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기억나니? 얘들아 여기 봐. 2와 6 사이 정중앙 누구야? 2와 6의 정중앙 누군데? 얼마지? 계산 어떻게 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잖아.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잖아.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평균 4. 이제 이렇게 안 하잖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쌤 4인데요. 그 4를 절반으로 나눠요. 2로 나눠서 2씩 더하면 4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래? 102랑 여기에 112.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이거 빼서 물러내도 되지. 어떻게 해도 돼?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됩니다. 102랑 숫자 괜히 크게 했어. 112.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여기에 정중앙이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됐어? 이해돼? 전 좀 가지고 가자. 알파랑 베타의 합이 나왔어. 얘를 누구로? 2로 나눠. 얘를 누구로? 2로 나눠. 이게 얼마야? 3이지. 그럼 뭘 알 수 있어? 정중앙을 알 수 있는데 그 정중앙이 누구야? 3이잖아. 뭐라고? 내 멤버 얘기하잖아. 합을 2로 나눈다. 합을 2로 나눈다. 그게 뭐야? 축.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축 3,4 끝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3,4가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fx는 x-3의 전체의 제곱과 4를 더하고 최고차 개수 a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요. 다시 뭐라고요?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대입한다?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요.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라는 거니까 나머지 끝났죠. 자, 620번 문제는 중인 문제이지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분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중인 과정이지만 자, 이게 분류한다라는 게 학생 입장에서 처음 배우면, 특히 공통수학 1할 때 처음 배우면 분류하는 게 쉽지는 않아. 내가 분류해서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도 들 거고, 맞나 안 맞나 의심도 들기 때문에 자, 가볼게요. 일단 뭐부터 본다? 제발 부탁인데 완전 제곱식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고 뭘 본다? 합을 보는 거야. 합을 누구로 나눠? 2로 나눠. 합이 얼마야? 4야. 그 4를 2로 나눠. 그게 2야. 이 2가 뭐야? 꼭지점의 x좌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지점의 x좌표라 이 얘기지. 얘가 축이자 꼭지점의 x좌표란 얘기죠. 그래서 뭐를 볼 수가 있느냐? 가봅시다. 자, x는 2라는 걸 기점으로 내가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고 그래. 그런데 얘 a가 양이야, 음이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찍어 봅시다. 양일 것 같대. 아니야, 음이네. 음일 것 같아. 음일 것 같아. A가 음일 것 같아. 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양으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음일 것 같아. 쓱 음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잖아요. x의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습니다. 제한 범위가 여기 있죠. x 이퀄 1이 어디 있어요? 2보다 또 왼쪽에 있죠. 여기 있어요. 그래프가 실제로는 여기는 그래프 그리시지 않겠네. 그래프 그리시지 않을 거고 여기서 또 이만큼 나오는 거야. 그럼 누구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누구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5 나온다. 이까지 됐어? 그래서 1,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관계식 하나, 1,5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관계식 둘 해가지고 그때 구한 A 값이 음수면 답, 아니면 다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자, 나의 운을 봅시다. 봐봐. 어떻게 되는지 봐. 역시 인생 운입니다. 모든 게 운입니다. 자, 봐. 집어넣어. 역시 나 몰라. 알기는 몰라. 어떻게 알아 이걸. 마이너스 3 여기 집어넣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5a 플러스 b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5 나와야 됩니다. 1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되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얼마야? 더하기 b야. 식끼리 뺍니다. 아쉽네. 되나? 잠깐만, 되네. 잠깐만, 된다. 여기서 얘. 안 되는 줄 알았네. 봤지? 얘들아, 평소에 선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평소에 선하게 살아. 운이라 그랬어, 얘들아. 운이, 봤지? 역시 마이너스 8 자신있게 8a a가 얼마? 마이너스 1 안 해봐도 됩니다. a가 0일 때는 안 해봐도 됩니다. 오케이? 대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딱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돼? b가 마이너스 8이야. 됐나요? 지금 마이너스 8 아닌데? 마이너스 8은 2잖아. 2. 됐죠? 2까지 해 돼? 됐니? 또 이렇게 보여주면.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감히 음일 것 같아 라고 해서 풀었는데 답이면 그냥 시험 칠 때는 그냥 좋은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인 경우까지도 양인 경우로도 간주해서 풀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가 양인 경우를 한번 보여줄게. 어차피 또 경험이잖아. 인생 운이고 인생 경험입니다. 오케이? 경험치가 많으면 또 달라요. 자, A가 양이야. 그럼 양이라고 두면 어떻게 되겠니?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죠. 아래로 볼록한 상황인데 축은 여전히 얼마야? 2가 돼. 2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x 이꼴 1까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최대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대값 5 누구 집어넣으면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야. 요렇게 나오네. 됐니?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대입 아까 전에 해놨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인가?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지. 5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이게 뒤바뀌었죠? 마이너스 3이야. 식끼리 뭐야? a가 1 되는데 a가 1이니까 b가 0인데 뭐지? 둘 다 답인가? 답이 두 개인가? 답이 두 개인가요? 답이 두 개야. 답이 두 개야? 나 몰라. 봐봐. 답이 두 개인 것 같은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답이 한 개야?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지? 왜 틀렸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식끼리 뺐어? 식끼리 뺐어? 뭐 있어? 문제를 잘못 적었나? 자, 한번 볼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A 플러스 B 값을 구하니까 1 1 그래서 답이 한 개래. 근데 실제로는 두 가지 케이스. 오케이? 두 가지 케이스. A 플러스 B 둘 다 1입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1이 됩니다. 답이 두 번 했어. 여기서 나오네. 됐지? 봤지? 운 진짜 좋은 거 봤지? 내가 그냥 한 번 하고 멈출 수가 있었어. 여기 보니까 여기도 답이 되는 거야. 둘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A 플러스 B의 값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니까. 근데 나오게 되는 A 값, B 값은 달라요. 오케이?
잘했어? 정리하시고. 그래, 틀릴 리가 없지. 2번이나 했는데. 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11장 한번 보자고. 11장 봅시다. 11장에 우리가 남아있는 게 지난번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최대최소 구하는 것까지도 설명해줬죠? 했죠? 됐죠? 이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았느냐? 판별식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몇몇 가지들은 쌤이 풀어줄 거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푸실 텐데, 자,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우리가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뭐를 이용해준다? 포물선을 이용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그리고 이 녀석의 포인트는 뭐냐? 제한 범위. 제한 범위와 뭐다? 축의 위치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포물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했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됐어? 저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해본다 라는 얘기인데, 완전 제곱식 이용한다라는 것까지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이용해준다? 판별식을 이용해준다. 판별식은 언제 사용해? 2차 방정식일 때. 그래서 2차 방정식일 때 사용하니까, 자, 뭘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여기 있는 부분들을, 주어진 조건들을 보시고, 반드시 한 문자, 중요합니다. 한 문자이면서 뭐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등호가 반드시 있으면서 등호가 들어간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등호, 그냥 강조하기 위해 방정식인데 당연히 등호가 있겠죠. 근데 등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판별식을 사용한다? 그걸 최대 최소로 구한다? 여기서 거듭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실수 조건이야. 뭐야? 우리가 건들고 있는 이 변수가 실수, 요 한 문자에 관한 부분이 실수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문자이면서 실수 조건이 있는 방정식이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4가 있었다고 칩시다. 됐어?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됐니? 자, 얘가 있는데 얘가요,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쳐. 오케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근데 x는 실수래. 4x라고 할까? 4x라고 합시다. 4x라고 하면 되나? 4x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둘게요. 됐죠? 요거에 x는 실수인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근데 이때까지 이런 분수식 형태의 최대 최소를 구해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구해본 적이 없잖아.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건데, 자, 뭘 감안한다?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등호가 필요하겠지. 는 k라고 적는 거야. 는 k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뭐만 구하면 돼? 그렇죠. k의 범위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건데, 양변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kx제곱 더하기 k가 되겠죠. 이것은 뭐가 돼?
4x가 돼. 뭐야? 2차 방정식이야. 무슨 만들겠어요? 2차 방정식인데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실수 x는 실수네. 그러면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실근 x가 실근이야. 됐어? 그래서 얘를 이항시킵니다. 따라서 k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이거 이꼴 제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까지 됐나요?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k의 범위야. k의 범위를 그럼 어떻게 구할까? 얘가 x가 뭐야? 실수지. 결국에는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갖는 거지.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 0보다 크다가 아니야. 실근을 가지면 중근인 실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를 첫 번째, 두 번째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 그냥 방정식이 아닙니다. 2차 방정식이에요. 한 문자 2차 방정식입니다. 실수까지 하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다? K의 범위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4분의 D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 나갔죠. 오케이? 0보다 크거 나갔죠. 그럼 K 제곱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4보다 작거나 같지. 됐어? 4보다 작거나 가니까 K가 가장 크면 얼마야? 2지. 가장 작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이해돼요? 가장 작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봐봐. 0부터 쭉 집어넣어 봐봐. 나중에 이제 2차 부등식 풀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K의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 최대값 얼마? 2.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다 됐니? 됐죠? 저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2차 부등식 나오는 거는 쌤이 얘기를 해줄게요. 쌤이 풀어줄 테니까. 뭐 지금 2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죠? 됐니?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으나 우리 요까지 하고 다음 단어로 조금 넘어갈 거야. 11-8번입니다. 11-8번에는 기본 문제 11-8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 2x 플러스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데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학교 내신입니다. 학교 내신에 이거 내잖아. 자, 진짜 잘 못 풀어. 진짜 잘 못 풉니다. 자, 여기서 x, y는 실수라고 돼 있고 왜 못 푸느냐? 판별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해주느냐? 자, 해볼게요. 내가 얘를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는 k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k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이 는 k로 가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k로 두지. 얘로 가정한다는 얘기야.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주느냐? 이 k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를? k를 포함하게끔 식을 재구성할 건데 y는 뭐가 돼? 2x
k-2x가 됩니다. 넘겨주면 되겠죠? k-2x야. 그리고 k-2x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y를 어디다가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이해가 됐죠? 대입해 봅시다. 쓱 대입합니다. 대입하니까 x제곱이야. 더하기 k-2x의 전체 2제곱이야. 이게 얼마? 1입니다. 자, 뭘 만들었나요? 등호가 들어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는 k로 두느냐? 그래야지만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k를 포함하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됐어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 여기 5x제곱이야. 두 번째 마이너스 4k의 x야. 그 다음 끝에 k제곱 마이너스 1 이꼴 제로가 되시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이제 뭘 쓰면 돼? 만족하는 요 x들이 뭐가 되니? 그렇죠. 실수죠. 문제에서 실수라고 애초에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 근도 실근일 거 아니야. 오케이? 만족하는 x도 뭐가 된다? 실근이다. x가 실근이다. 따라서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b-의 제곱 4k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ac죠.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다르니?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마이너스 k 제곱 넘겨주면 k 제곱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k가 가장 크면 얼마야? 루트 5야. 가장 작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이해되시죠? 자, 11-7번입니다. 요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좀 쉬었다 가세요. 와. 자, 11-7번에 보면 4x 제곱 있어. 더하기 y 제곱 있어. 마이너스 16x 있고 그 다음에 2y 있고 더하기 13 이꼴 제로가 있어요. 자, 가보자고.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학생 입장에선 생소할 수 있어. 자, 근데 봐봐. 자, 여기 볼게. 판별식을 사용을 했어? 판별식 안에 누가 들어갔니? 판별식 안에 K가 들어가니까 K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문제에서 Y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또는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역순으로, 판별식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Y가 들어가야 돼. 판별식 안에 Y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 안에 y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기 있는 저 방정식을 누구 입장으로 바꾼다는 얘기냐면 x 입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자, 다시 뭐라고요? 누구 입장으로 바꾼다? x 입장으로 바꾼다. 누구 입장으로?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데? 그렇지.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봐야지 이 개수들을 가지고 판별식을 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적어놔야지만 판별식 안에 y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 y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정리해 봅시다. 4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16. 그럼 상수항은 뒤에 다 상수항으로 적어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판별식 사용합니다. b 다시의 제곱 64. b 다시의 제곱 6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에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3입니다.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4로 약분합니다.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3 마이너스 4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6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까 돼서 따라서 요거 정리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3이네. 2차 부등식.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못 구하니까 그냥 내가 구해줄게.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쉬었다가.